요즘에 이제 기생충이 화제니까 약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기생충 딱 후반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도대체 이제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질 것인가. 근데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뒤에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부분이 그 전까지는 계속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어떤 몸에서 정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 같아요. 이 후반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몸에 대해서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됐는데 정신에 있어서는 되게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고 결국 이제 감독님이 고민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일단 이게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플롯 중에 하나지만 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30대 초반에 자영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플롯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운동 플롯과 회사 플롯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운동 플롯이 메인인 것처럼 가지만 그리고 회사가 서브인 것 같지만 현주가 죽고 그게 뒤집어지는 순간이 좀 이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영이가 몸이 바뀌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의 변화랑 같이 그 제가 그냥 이 사회에서 느꼈던 그런 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자영이의 정신세계랑 좀 관련있는 것 같아요. 그냥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부분들이나 자영이가 마지막에 민지한테 화장실에서 왜 다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얘기가 솔직히 전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 그냥 한국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영이 세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되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거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저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영화로 그렇게 쉽게 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영이가 현주가 죽고 나서 뭔가 쉬운 해결책을 찾는다든지 장례기를 통해서 자영이가 변화한 만큼 삶이 쉽게 변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그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딱 순간에서 끝나잖아요. 이 영화가 그 이제 그 장면이 아까 그 재촬영을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왜 그러니까 재촬영은 어쩌다가 이제 하게 되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최희서 배우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자연이가 호텔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그 횡으로 이 인물이 계속 이렇게 횡으로만 움직였는데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되게 인상 깊게 읽었었어요. 최희서 배우의. 그래서 그런 장면들 포함해서 그 마지막 그 엔딩 부분들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나리오 때부터 엔딩이 되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얘기가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근데 그냥 어느 날 문득 자영이가 성적 판타지라고 얘기했던 호텔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써가지고 또 교수님한테 가져갔는데 교수님이 딱 읽더니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자영이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희망적인 의미로 쓴 거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럼 네가 영화를 찍었을 때 보면 희망적으로 보이겠지? 라고 하시길래 네 라고 했는데 영화를 찍고 보여드렸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희망적인 느낌이 사실 전혀 잘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면이 한국 영화에 별로 잘 나오지 않잖아요. 여성이 하는 게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처음에는 풀샷으로 찍었었어요. 시작되고 나면 그냥 풀샷으로만 찍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앞에서 해왔던 그런 자영의 몸에 대한 카메라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해서 정말 이게 희망적이라는 걸 찾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촬영을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되게 희서 배우가 저보다 말을 훨씬 잘한다고 느끼는 게 지금도 들으면서 되게 놀랐는데 저는 그냥 사실 자영이가
원룸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 원룸을 보면은 딱 그 내부 구조를 봐도 저 건물 별로 안 높을 것 같고 엘리베이터도 없어 보이는 그런 원룸에 살고 있고 저도 그런데 살고 있는 당시였는데 그냥 그때만이라도 내가 못 가봤던 그 높은 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영이가 처음에 현주랑 공원에서 현주가 운동화끈 묶어줄 때도 높이 올라가서 야경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호텔은 진짜 하룻밤 묵을 거고 아마 자영이는 저기 가려면 엄청난 돈을 냈을 텐데 그렇게 큰 돈을 내고 정말 하룻밤만 딱 그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슬펐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자영이가 호텔에서 햄버거 먹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 그걸 모니터로 봤을 때 저는 되게 길게 찍었어요. 거의 햄버거 다 먹을 때까지 거의 찍었는데 햄버거를 먹고 있는 희석 배우가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좋은 호텔에 와서 되게 맛있는 한우로 만든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건데 너무 슬퍼 보여서 그때 되게 짠했고 그때 자영에 대한 감정이 저는 확 올라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이제 또 감독님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어떤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감독과의 대화니까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바디가 잘 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런 그 연애 문화를 할 때 뭐라는 게 뭐냐면 예쁜 여자와 멋진 몸매를 가진 여자들은 전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데 왜 한국에서는 오로지 왜 그분냐고 무슨 마음씨라는지 자기 개성이니 이런 게 없는데 한국 사회는 오로지 여자를 보는 관점이 그 예쁜 그 미모와 단지 100%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감독님 생각하기에는 이 한국 사람 남자들이 특히 그걸 너무 많이 빨개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국 문화 자체가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그 견해를 좀 알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뭐 핵시 치다가 그냥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신의 전편집국장을 지냈던 저 조선희 씨가 고등학생이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일단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그것도 아주 명문 대학이면 좋다고 자기가 이 영화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출신들은 김기덕 감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일단 대학을 나오고 특히 명문대학이 나와야만은 그것은 감독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장 자유롭고 아까 저 감독님께서 뭐 교수들한테 너 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약간 부사리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자유롭고 상상력이 풍부해야 될 그 문화 그 예술 사회에서 뭐 학벌이란지 이런 게 왜 한국 사회만 이렇게 유독히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뭘까? 외국인들은 고등학교 뭐 학교도 안 나와도 뭐 좀 신선한 발상으로 하는데 한국 사회는 이 학벌이 아니면 감독을 할 수 없는 건지 좀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그 이제 학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저도 꽤 오랫동안 이 영화 업계에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학벌에 대한 게 가장 자유분방하게 그러니까 학벌이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데가 저는 영화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정말 처음 듣는 질문이어서 지금 되게 웬만하면 다 들어봤던 질문이어가지고 대답했던 것 중에 약간 꺼내 쓰고 이런 지금 꺼낼 거 없어가지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다 그냥 날씬하고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내면을 보지 않고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건 너무 일반화시킨 것 같고 글쎄요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영화랑 제가 그냥 아우바디 찍었을 때랑 연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저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는 저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그렇게 뭔가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아우바디를 처음 내놨을 때
어떤 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탈 코르셋에 역행하는 영화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셨었거든요. 왜냐면은 대놓고 그냥 날씬하고 예쁜 몸이 좋은 현주를 그냥 자연을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어떤 사고방식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영화를 사실 뭐 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을 때 영화 감독분들이 그래도 영화판만큼 학벌이 중요하지 않은 데는 한국 사회에서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를 만드는 데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학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영이가 엄마가 얘기할 때도 그냥 엄마 친구 딸이라고 안 하고 엄마 친구 딸 이대 나오느라고 얘기를 하고 자영이가 고대 나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 화장실에서도 그 다른 인터넷 친구가 자영이를 보고 언니 고대 나왔네라는 말을 굳이 하고 또 계단에서 앉아서 토익 점수 얘기할 때도 다른 친구가 언니는 서울대 나왔잖아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던 대사들인데 왜냐면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진짜 학벌이 너무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요즘은 더 블라인드 채용도 많이 한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런 거를 좀 집어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저 재밌게 봐서 왔는데 제가 질문 3개만 해도 될까요? 하나는 이제 되게 다양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아워바디즈가 아니고 아워바디인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햄버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햄버거가 사실 달리기나 운동 같은 거를 할 때 그거에서 이제 가장 반대되는 어떤 음식인데 또 이제 햄버거를 고르신 이유 궁금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아워바디 보면서 되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다 안 들어주시고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제 자영이를 보면서 이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사실 자영이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되게 그런 걸 보면서 관객들이 막 되게 약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창작자 입장에서 그런 걸 만드시면서 약간 좀 그런 관객들이 원하는 걸 사실 아실 텐데 그쪽으로 가지 않았던 그런 고집 같은 게 저는 되게 좋았는데 만드시면서 그런 걸 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 같은 거를 느끼시는 적은 없는지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목은 사실 그냥 시놉시스를 쓰면서 제목이 아워바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바디가 복수형이냐 단수형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진짜 잠깐밖에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희소배우가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 아워바디를 해도 돼? 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일단 바디라는 말이 저희가 몸이라고 얘기할 때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바디라는 단어가 영화 제목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는데 일단 바디에 대해서 복수냐 단수냐는 고민을 안 했는데 왜 아워바디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전 자영이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몸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삭제된 씬이지만 여기 나오는 부장조차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장실을 보면 뒤에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심어놨었기 때문에 제목을 아워바디라고 했었고 햄버거를 먹는 이유는 저는 자영이가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에서 운동을 진짜 많이 하는 친구들 중에 진짜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진짜 몸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식단을 조절한다는 거는 그냥 내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우선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운동이 좋아 자기가 움직이는 게 좋고 운동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지 식단까지 관리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룸서비스를 시킬 때 무슨 음식을 먹을까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자영이라면 익숙한 메뉴를 일단 고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거. 그래서 스테이크 같은 걸 먹는 것보다는 햄버거 같은 걸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햄버거를 고르게 됐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관객분들이 원하는 걸
일부러 들어주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뭘 원하시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솔직하게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전 자영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제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자영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생각조차를 진짜 못했었어요. 제가 그런 걸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이 나이에 이러고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현주가 죽기 전에 소설을 읽어보려고 잠들어서 못 듣잖아요. 그걸 혹시 들었더라면 듣고 읽었더라면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갔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때 소설을 읽었더라면 현주에 대한 다른 면을 현주가 죽기 전에 좀 더 일찍 알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설에는 저는 현주가 자영이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현주의 생각들이 더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완전히 뭐 현주가 일기처럼 써내려간 글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글을 봤을 때 자영이는 현주를 좀 더 이해하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영이가 현주를 그렇게 좀 더 미리 알았더라도 현주가 죽는 거를 막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자영이보다도 오히려 현주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정보가 너무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영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긴 하는데 현주는 그런 정보들이 거의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주라는 캐릭터를 일부러 약간 공백처럼 놓고 그게 동력을 위해서 공백처럼 놓고 싶어 하셨던 건지 아니면 현주도 프로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현주가 여기 나오는 운동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영이한테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유토피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길로 가면은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이 사라질 것 같고 뭔가 삶이 달라질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다가가지만 사실 그 실체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주에 대해서도 관객분들이 자영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현주는 되게 자기만의 고민이 많고 얘도 삶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사람인데 자영이는 현주가 살아있을 때는 그걸 거의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 카페에서 우연히 봤을 때 그냥 현주의 다른 모습을 한 번쯤 보는 거 말고는 알지 못하는데 그냥 관객분들도 자영이가 아는 정도로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영이가 관객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는 유일한 순간이 현주의 소설을 읽었을 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현주가 삶에 대해 느끼는 그러니까 현주는 결국에는 저는 현주를 죽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쓴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자기의 생각 같은 게 좀 소설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현주는 글을 열심히 썼지만 자영이가 고시를 보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고시는 끝이 없겠구나를 느꼈던 것처럼 현주도 그런 걸 느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상황적으로 되게 자영한테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해외에서 영화를 상영했을 때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 영화가 어땠는지 얘기 들었던 그런 점들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현대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뭔가 특수한 상황인지 저는 해외에 살지 않아봐가지고 해외는 어떤지 우리랑 비슷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뭐랄까 한국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취업 문화라든지 시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영화가 어떻게 이해되고 뭔가 자영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우선은 그런 취업 문제 같은 거나 자기가 고시 공부하고 있었던 거는 물론 한국 사회만큼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 다 공감이 됐던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힘들고 부모들은 기대가 크고 자영이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까지는 좀 다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근데 좀 되게 반응이 좀 많이 달랐던 지점은 사실 배드신에 대한 반응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일단 해외에서 상영할 때는 사실은 그 한국에서 지불을 할 때는 그 부장과 부장실에서 벌어진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 거의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영화제를 돌아다니면서는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배드신들에 대한 의미조차도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냥 되게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자영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은 좀 다 이해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선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일단 질문 드리기 앞서서 제가 영화 보고 생각했던 거 잠깐 얘기하고 가이드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일단 전달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게 약간 오해 소지가 많고 SNS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고 아까 얘기를 이렇게 하셨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시선을 가져간 게 이 영화의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여기 주인공이 이제 동경을 하고 이렇게 몸을 만들고 이런 수도승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처럼 매력적이고 싶다 이런 환상이 좀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걸 좀 섹슈얼하게 뭐 시선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흐려지거나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고, 또 이게 또 몸이나 운동경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이런 욕망, 몸이라는 걸 솔직하게 따라가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또 추구하고 하지만 또 좌절되고 이런 걸 솔직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카메라 시선이 되게 영화의 강점이라고 생각했고, 감독님만 굳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냥 제 생각이었고, 제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희망적인 걸 그래도 주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희망적인 것 같지만 좀 짠한 그런 짠내를 많이 느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햄버거를 먹는다는 거. 햄버거 와서 포크 나이프가 왔는데 포크 나이프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집어 먹고 이런 거. 그러면서도 행복감 추구하고 아니면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충실히 따라서 커튼 받으면서 누우면서 끝나잖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게 보장된 행복은 아니고, 하지만 영화는 희망을 주고 있고, 그래서 보면서 이제 한국의 20, 30대들은 당연히 현실 생각을 한번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의 마지막이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어떤 현실의 그런 슬픈 모습을 잘 어쩔 수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아마 그때 당시에 심정이 반영돼서 그러신 건지, 만약 뭐 그렇다 아니다 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와서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마지막 지금 다시 봤을 때 어떠신지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희망적으로 끝내고 싶다고 했던 거는 현주처럼 죽지는 않을 것이다 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보시고 자영이가 현주처럼 되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럼 자영이도 죽는 건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자영이는 절대 현주처럼 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영이는 어떻게든 자영이 식대로 살아갈 것이다가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희망적인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이 정확히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숨이 찰 때까지 달려본 자영이랑 달려보지 않은 자영이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이만큼 하고 운동을 이만큼 할 수 있게 돼서 뭐 삶이 정확히 어떤 수치로 달라지고 정말 정규직이 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어딘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지점인데 그냥 그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씬인 것 같아요. 그 호텔에서 자영이의 몸을 보여줬던 씬은. 그래서 자영이의 그 호텔에서 마지막에 그 누워서 쳐다보는 그 표정이 저도 되게 좋은데, 사실 그 표정이 또 좀 복잡 미묘해 보였거든요. 완전히
희망차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개운해 보이지도 않지만 또 완전히 좌절스럽지도 않은 그 표정이 일단 저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약간 아웃바디를 개봉하고 나서 또 자영이처럼 살고 있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보고 또 놀렸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아카데미 졸업하고 나니까 또 할 일이 없고 또 직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카데미 다닐 때 너무 바빠서 운동을 못했는데 다시 운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또 자영이의 감정이 또 이해가 되면서 뭔가 운동이 모든 거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분명히 삶을 바꾸는 지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그냥 자영이의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적인 그냥 뿌리 정도는 될 것이다, 그냥 스텝 1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엔딩을 썼던 것 같아요. 없지만 그래도 뭔가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오늘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와서 질문도 해주시고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또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